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개념 속의 힘 속의 김여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오매 법칙이라는 거 정리하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관련된 계산 문제 같이 풀어본다고 했죠? 오늘은 이제 저항의 직렬, 병렬, 그 다음 요게 같이 연결된 우리 혼합 연결, 요거까지 우리 예시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다룰 건데 이게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기본적인 개념 익히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과 같이 풀어놓은 문제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이 혼자서도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숫자가 뭐 어렵게 바뀐다든지 조금 더 추가가 돼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오늘 수업 내용은요. 우리 저항의 연결 계산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하는데요. 일단 저항이 나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방법을 직렬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이 커졌어요. 지금 예제로 3옴과 6옴의 저항이 연결돼 있네. 전체 전압은 6V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단계적으로 스텝 1, 스텝 2, 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 학교 시험이 객관식으로 나왔다 치더라도 요 선생님 단계적으로 스텝 1, 2 요거 쓴 순서대로 풀어나가면요. 다 풀려요. 그러니까 문제 보고 어디서부터 시도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단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체 저항 구하기 일명 합성 저항이죠. 즉 3옴과 6옴이 연결돼 있어요. 그럴 때 전체 저항은 우리 직렬에서 어떻게 합니까?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각각의 저항을 더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 3옴과 6옴을 더하면 돼. 3 더하기 6 그러면 얼마가 된다? 9 대신 단위를 뒤에다 붙여줘야 되겠죠? 9옴 두 개의 저항을 합해서 하나로 표현해 봤더니 9옴이 나와요. 그래서 각각보다 큰 값이 나왔지 저항이 커진 효과. 그 다음 스텝 2. 두 번째는 전체 전류를 구하는 건데 우리 직렬에서의 포인트가 있었다고. 그걸 머릿속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물의 흐름과 비유했지. 물이 흐르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디서나 물의 양이 똑같아요. 중간에 새어나갈 길이 없다고. 역시 전하의 흐름이 전류잖아. 전류가 흐르는데 직렬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서나 전류가 똑같아요. 그래서 직렬은 전류 일정이라는 건 뭐야? 어디서나 전류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지. 그럼 보실게요. 이제 오매 법칙 써서 구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자.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이걸 I2라고 할게요. 지금 R1을 선생님은 3옴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R2가 6옴이고 이 회로에 지금 딱 전류가 흘러서 나오는 I 값을 구하고 싶어요. 즉 전체 전류죠?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 우리 전체 전류 I는 오매 법칙을 쓰라고 했어. 오매 법칙이 뭐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마울수 거꾸로 뒤집어서 VIR을 쓰는 게 오매 법칙이었죠. 여기서 V는 IR 이렇게 나타내는 게 오매 법칙. 근데 우리는 지금 I를 구해야 돼. 그럼 어떤 식을 써야 돼? I는 R분의 V. 그럼 R분의 V란 저항분의 전압이겠죠. 근데 전체 전류기 때문에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을 넣어줘야겠죠. 전체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전체 저항은 좀 전에 구해놨어. 합성 저항 9옴분의 전압 전체 저항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6V라고. 그럼 9분의 6 약분해야 되겠죠. 3, 2, 6, 3, 3은 9. 그럼 얼마가 나와요? 3분의 2가 나오지. 대신 다 구했으면 뭘 붙여줘야 돼? 단위. 우리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는 3분의 2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지금 여기 I는 3분의 2 암페어. 우리 여기까지 스텝 2고요. 자, 우리 세 번째.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자. 직렬이잖아. 그죠? 우리 전체 전류 좀 전에 I는 3분의 2 암페어가 나왔다고. 그런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즉 여기가 I1이고 여기 I2였죠? 중간에 갈 길이 없어요. 전하들이 새어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렬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나 전류가 다 똑같습니다. 즉 전체 전류를 구해놨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역시 동일하다는 거. 3분의 2A, 3분의 2A. 그래서 분수로 나와가지고 조금 당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우리 3옴에 흐르는 전류 I1은 3분의 2A. 역시 I2도 3분의 2A의 전류가 흐른다. 다음 우리 스텝 4를 보시면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래요. 지금 문제에서 전체 전압은 주어졌지?
그런데 3옴과 6옴. 그럼 선생님이 펜 색깔 좀 조금 잠깐 바꿔서 설명드리면 보자. 여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6이죠. 3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1이라고 하고요. 다음 6옴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봤을 때 우리 전체 전압, 우리 V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야. 직렬에서의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부분 전압이라고 합니다. 부분 전압을 합한 거와 동일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V1, V2를 일단 계산해 볼게. 이거는 옴의 법칙을 써서 그냥 풀면 돼. 각각에서 나 V1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우리 V1은 옴의 법칙이라는 게 뭐였어? VIR이었지. V는 IR. 그러면 여기 1이니까 원자만 붙여주면 되겠죠? I1, R1. 그럼 I1은 전류가 3분의 2A였고요. R1, 저항값은 3옴이죠. 그럼 여기 대입하시면 몇이 나와요? 2V를 써줘야겠죠? 우리 전압이니까. 그래서 V1은 2V가 나왔다고? 그럼 V2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V는 IR. 여기서 2만 붙여주면 돼요. 그럼 I2 3분의 2 역시 3분의 2A 곱하기 R2 6이죠. 그럼 여기다 6을 대입하면 약분하면 몇이에요? 4V야. 즉 V1은 2V, V2는 4V. 그럼 합해볼까? 얘 2V에 얘 4V 합하면 몇입니까? 6V로 전체 전압 6과 똑같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맞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2V, 4V가 되겠고요. 이렇게 직렬을 연결하면 돼요. 계산하면 되겠고, 다음은 우리 병렬 연결의 계산 문제 함께 해볼게요. 우리 병렬은 3옴과 6옴 똑같은 저항인데 요게 이제 겹쳐진 효과니까 두께, 굵기, 단면적 다 똑같은 말이야. 단면적이 굵어진 효과죠. 그럼 전체 저항값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우리 저항은 같은 물질이더라도 단면적 분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길이가 똑같을 때는 단면적이 굵어지면 전체 저항은 작아져요. 그래서 전체 저항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저항 구할 때 우리 전체 저항의 역수를 먼저 구하라는 거 기억나지? 병렬일 때는 각각의 저항을 역수로 취한 후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세요. 3옴을 선생님은 R1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 6옴을 R2라고 보면 각각을 역수로 취해보자. 우리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네요. 통분하시면 6으로 통분 가능하다. 6분의 2 더하기 1, 6분의 3. 그럼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지금 구한 값은 저항, 전체 저항의 역수값을 구한 거야. R분의 1이 2분의 1이죠. 그럼 다시 뒤집어. 다시 역수를 취해야 되겠죠? 따라서 R은 1분의 2니까 2옴이 되겠습니다. 각각 3옴, 6옴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왔죠? 이렇게 병렬에서는 이 전체 저항이 줄어들죠. 두께가 두꺼워진 효과니까. 다음 스텝 2.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전체 전압은 6V. 병렬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게 포인트네. 전체 전압과 같다. 우리 직렬에서는 어디서나 전류가 동일했죠.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병렬에서 뭐가 똑같다? 전압이 동일해. 즉 전체 전압 V가 나오면 각각의 저항에서의 전압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전체가 6V가 나왔다면 우리 R1에도 6V, R2에도 6V에 동일한 전압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봤더니 V1 6V, V2 6V로 전체 값과 똑같다. 병렬은 전압 일정, 직렬은 전류 일정.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 다음, 스텝 3에서는 전체 전류를 구해야 돼요. 우리 좀 전에 여기서 전체 저항이 2옴이었죠. 이거 잠깐. 우리 전체 저항 2옴. 문제에서 전체 전압은 6V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I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옴의 법칙. 그럼 여기다 옴의 법칙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그려놓으세요. VIR. 그럼 I는 R분의 V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전체 저항 2분의 전압 6.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3A죠. 즉 이 전류라는 건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순간 3A의 전체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
흐르다가 여기까지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이겠죠. 여기 와서 두 갈래로 이렇게 갈려진다는 거. 그럼 다음 문제 스텝 4.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자. 이 문제가 나오네요. 그럼 일단 3A의 전류가 흐르다가 위로 흐르는 전류 값이 I1이고 아래로 흐르는 전류가 I2라고 치자. 그럼 전류를 구하기 위해선 저항을 알고 또 하나 알아야 될 정보가 있죠. 누굴 알아야 돼? 전압을 알아야지. 그런데 전체가 6이면 각각도 똑같이 6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색깔을 달리해서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요. 지금 I1 위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만 따오세요. 그럼 I1은 우리 역시 옴의 법칙을 씁니다. V는 IR이었죠. 그럼 I를 구하고 싶으면 R분의 V지 R1분의 V1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R1은 3옴이죠. 3분의 V1은 6V지. 이거 약분하면 2A가 I1 위쪽으로 흐른다 이거야. 3A 중에 위로 2A가 갔어요. 그 다음 I2. 좀 눈치가 빠른 친구는 밑으로 가는 양 알겠죠? 전체가 3인데 위로 2A 갔으면 아래로 1이 가겠군요. 그럼 과연 1이 가는지 볼게요. I2, 우리 R2분의 V2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R2가 6분의 6. 그러면 몇이야? 예상한 대로 1A네. 즉,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해보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합한 값이 전체 전류죠. 그래서 여기서 I1 값을 구했더니 2A가 나왔고 I2 값을 구했더니 1A가 나와서 둘을 합하면 전체 3A가 나오네요. 여기서 구한.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길이 두 갈래로 나뉘니까 나눠서 흘러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3옴, 6옴 저항의 비가 1대2지. 그랬더니 전류는 2대1로 흐르네? 반비례한다는 거. 저항이 큰 쪽으로는 조금 가고요.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르겠죠? 다음은 이제 혼합 연결이야. 우리 직렬과 병렬이 같이 섞여져 있는 연결 방법이죠. 직렬과 병렬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친구라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순서에 입각해서 들어가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문제가 지금 4옴, 얘는 하나짜리고요. 3옴, 6옴은 병렬로 연결된 얘를 전체 저항을 구해줘야 돼. 그럼 전체 저항은 바로 못 구하고 어떤 단계를 써서 구하냐? 앞에 있는 애 말고 뒤쪽에 있는 병렬을 먼저 계산해서 병렬 부분은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해준다. 앞에 있는 4옴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는 작업을 해줘야지만 전체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스텝 1에선 부분 저항 구하기. 어느 부분? 병렬 부분의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한다. 그럼 병렬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병렬은 전체 저항의 역수를 취하죠.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3옴, 3분의 1 더하기 6옴, 6분의 1 이걸로 우리 일단 병렬 부분만 합성 저항을 구해보시면요. 6분의 3, 2분의 1이죠. 따라서 R은 R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2옴. 이건 전체 값이 아니라 병렬 부분만이에요. 1번. 1번 이걸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3옴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저항을 구하기 위해선 앞에 4옴과 뒤에 병렬 부분을 우리가 합성저항으로 표현해서 3으로 나타냈으니까 4와 3이 나란하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그럼 전체 저항 R은 앞에 있는 4옴과 우리 부분 저항, 병렬 부분만 계산한 3옴을 더해서 7옴이 되겠죠. 왜? 직렬일 때는 더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 저항이 7옴이 나왔다고. 그럼 다음은 이제 전체 전류 구하는 거야. 우리 좀 전에 전체 저항이 7옴이 나온 것까지 여기다 우리 메모해 두시고요. 전체 전류, 즉 플러스 극에서 나오잖아요. 전류값이. 이 전체 전류 I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전체 전류 I는 옴의 법칙. 아직 잘 익숙하지 않은 친구 어떻게 하라고? 그림 그려놓으라고. VIR. 우리 R분의 V죠. 전체니까 당연히 전체 저항. 우리 좀 전에 구한 7옴 분의 전체 전압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분의 12.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 선생님이 6, 2, 제대로 구한 거 맞지? 2, 여기 2잖아요. 이거 어쩐지. 잠깐만. 좀 뭔가 이상했던 친구도 있었지? 이 부분. 다시 수정할게요. 여기가, 보자. 여기가 2로 구해놓고 아까 선생님 3으로 더했잖아. 그치? 2여야죠. 4에 여기 뒷부분이 3이 아니라 2옴이 돼야지. 그러면 전체는 6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여기가 6옴이 되죠.
그럼 보자. 여기 6분의 12로 들어가야죠. 6분의 12. 그럼 약분하면 2A가 전체 전류예요. 즉 플러스기에서 처음 나왔을 때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 그럼 다음 스텝 4.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돼. 그럼 보자. 2A의 전류가 이렇게 따라서 흐르다가 4옴까지는 일단 길이 하나기 때문에 여기도 2A예요. 즉 전체 전류와 똑같아. 이 나란하게 있는 것은 직렬이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두 갈래로 나뉘어서 흐르겠지. 그럼 여기서 잠깐 스톱. 뭐부터 구하고 가냐? 잠깐 나눠서 흐르기 전에 바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두고 이 전압을 먼저 구할게요. 어떻게? 우리 오메어치 쓰면 I1, R1이죠. 그럼 V1, I1, R1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우리 I는 2, R은 4, 2, 4, 8, 8V가 걸려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일단 4옴 부분의 전압이 8V죠. 전체는 12야. 그럼 무슨 뜻이야? 나머지 이 병렬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몇이어야 될까? 얘와 얘가 지금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고 했어요. 즉 이 I1이라는 부분에 V1에 8V면 V2도 바로 12에서 8을 뺀 4V가 걸려야겠죠. 그래야지만 8 더하기 4에서 12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 둘은 또 병렬 연결이네? 우리 병렬에서는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전압이 동일하죠. 그러니 여기 전체가 4V면 3옴에도 4V, 6옴에도 4V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즉 4옴인 부분에 8V가 걸렸고 그 다음 우리 병렬 부분 중에 3옴인 부분은 4V 그 다음 그 아래 6옴인 부분은 4V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크게 봐야 돼. 앞에 있는 4옴짜리 하나에 뒤에 있는 병렬 두 개가 있지만 병렬 두 개를 하나로 봤을 때 둘은 나란하게 직렬이라는 거. 다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그럼 구하시면요. 일단 아까 4옴에 흐르는 전류는 2A로 나왔죠? 네, 미리 구했어요. 그래서 4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A가 되고요. 그 다음 그럼 여기 위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 구하면 되겠죠? I2라고 보고 여기를 우리가 I3라고 볼게요. 그러면 I2는 어떻게 구하면 돼? 우리 오메 법칙에서 R분의 V 그럼 R은 저항 3옴 분의 전압 4V 3분의 4네. 그러면 I2라는 건 3옴에 흐르는 전류는 3분의 4A고요.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I3를 구해볼게요. 여기에 I3. 그럼 얘는 R3분의 V3 가하면 R3 6옴분의 V3 4. 2로 약분하면 2는 4, 2, 3은 6. 3분의 2죠. 그럼 여기선 I3가 6옴이니까 6옴 쪽으로는 3분의 2A가 갔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아까 전체 전류, 4옴의 전체 전류 I가 흘렀죠.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나눠서 흐른 거지. I1 더하기 I2로. 전체 전류가 2A죠. 그러면 I1, I2,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 하면 3분의 6이 돼서 2A가 나오죠. 그러면 이 계산은 맞는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혼자 딱 그려놓고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직렬, 병렬, 우리 합성저항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